안녕하십니까. 이차장 양소입니다. 오늘 9월 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간 4시 2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지수는 정체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각오했던 바 그대로죠. 종목 장세 펼쳐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뭐 종목 장세 예상한 종목 장세라 하더라도 종목 어떤 종목들이 부각되고 아니고 하는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이 너무 복잡하고 너무 빨리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우리 특별히 어느 정도 집중할 수 있는 뭐 주도 테마 내지 주도 선도 종목 이런 것도 뚜렷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 화려한 종목 장세를 하더라도 막상 초점을 맞추기는 결코 쉽지 않거나 꽤나 까다로운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더욱더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는 건데 신경 쓴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이럴 때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이상 현재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그 종목이 최소한 나쁘지 않다고 했을 때에는 현재 계속 현재 우리 종목 흐름상 크게 문제가 없거든요. 그들 종목의 구성을 크게 바꾸지 않은 채 계속 밀고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장이 뭔가 판도상 또 지수 흐름상으로 봤을 때 뭔가 내면적인 큰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삼성전자에 대한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그 삼성전자를 금년 내내 지겹도록 매도했던 삼성전자, 무려 20조 원 어치나 매도를 했던 그들이 특별히 삼성전자가 호재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무려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자, 이것을 단순한 일과적인 현상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특히 4, 4분기 때 대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한 외국인들의 선취 매수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매집입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특별히 준비할 필요는 없죠. 이미 그런 흐름에 부합되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형주와 함께 더불어서 우리는 대형주 삼성전자 또 현재 네이버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2차전지 중에서는 SKC 정도를 망라하고 있단 말이죠. 대형주 맥락이거든요. 저 거기에다가 중소형주들은 대부분 IT 관련주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는 오직 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한 종목밖에 없죠. 그러면 그런 흐름에 이미 우리는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런 것들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삼성전자와 관련된 모종의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조목조목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개별 종목 몇 개 종목을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특별 종목으로서 계속 말씀드리는 종목이 있죠. OCI가 급등을 했어요. 8%나 말이죠. 자, OCI에 대해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도 매수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그리고 또 KH바텍 KH바텍이 이틀 연속 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이 시세가 다시 한번 분출할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우리 종목은 아닌데 2차전지 관련주입니다. 자, 후성이라는 종목이 무려 오늘 24%나 초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 종목을 통해서 이 종목으로 바꿀 것인지 아니면 우리 현재 있는 지금은 현재는 2차전지 중에서 우리 갖고 있는 종목은 SKC 하나입니다. SKC로 계속 정진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냥 후성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기존 종목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삼성전자, 네이버는 은근슬쩍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절대 보유죠.
그래서 내년 내후년쯤 되면 무조건 100만 원 정도는 간다는 시각을 갖고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건데, 그 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조정을 아주 험하게 받은 SKG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소 무겁습니다만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대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기대를 모았던 메타버스 테마주들은 아직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두 종목 현재 남겨놓고 있죠. 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 또 한 종목은 맥스트 같은 종목인데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개별 종목 외에 하나마이크론 이 종목 좋아요. 절대 보유가 됩니다. 따라가면서 매수하기는 좀 불편하지만 있는 물량만큼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MCDX는 사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8월 19일 현지 날짜, 미국 날짜죠. 테슬라의 AI 데이에 수혜 대상이 된다 해서 많은 관심을 현재 지금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은 테스나 이 한 종목이죠.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되고 안각하게 신분들은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스나도 자주 언급했던 종목이라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 외에 뭐 원익 IPS 갖고 있다면 그 종목도 당연히 그대로 보유가 된다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배경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본론 들어갈 건데요. 자,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일단 차트는 종합치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고요. 자막을 일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지난 8월달 비농업 부분 일자리수, 정부 부분이 포함된, 공무원 부분이 포함된 일자리수입니다. 근데 23만 5천 명밖에 안 늘었어요. 이거는 그 숫자 그 자체로 봤을 때 충격이죠. 지난 7월달에 105만 개였었거든요. 그 4분의 1 토막이 됐다는 거죠. 아마 델타 변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자체로 본다면 충격인데, 이게 증시에 대입을 하면 호황제가 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델타 변이 문제 때문에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거론이 됐던 테이퍼링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점인데, 이게 과거의 관점이면 부담이 덜어진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호재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는 어차피 테이퍼링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미 공식화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빠른 시점 내 그것이 단행돼서 그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쪽으로 가는 게 특히 이머징 마켓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더 바람직합니다. 근데 그게 연기된다고 한다면 불확실성만 뭐 증폭이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그 기간이 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정적인 악재는 아닐지언정 어찌됐든 부담은 부담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 증시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이머징 마켓한테는 그것이 발목을 붙잡히는 변수로 작동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다소 찜찜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변수로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에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경계는 좀 하고 가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미국 증시는 그런 가운데서도 장중에 상승폭이 깎이거나 마이너스로 전락되는 상황 속에서도 나스닥은 조금이라도 상승을 해서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단 말이죠. 미국 증시의 흐름을 대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자, 국내 시장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2% 수준으로 약간 올라갔습니다. 채권 가격이 내려갔다는 거죠.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 증시에 긍정적이고요. 자, DXY는 92.81이 아니고 92.2 정도가 됩니다. 많이 내려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156원 정도 수준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전반적으로 글로벌 외환시장으로 봤을 때 위험자산,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이 약간 선호도가 올라가는 측면을 설명한다는 거죠. 일단 그것도 긍정적이다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주변 증시 오늘 보면 니케이 지수가 급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현재 니케이 지수입니다. 최근 스가 총리가 사퇴한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호재가 돼서 미국 증시, 일본 증시가 지난주 중반부터 오늘까지 연속 급등을 하며 연중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건데, 아마 이 흐름이 한국 증시로 연결될 소지가 있다. 만약에 그 흐름의 바통을 이어받는 그 순간
외국인들의 매수, 외국인들의 매수가 촉발되면서 우리 증시를 한 단계 들어 올리는 그런 모멘텀으로 전환될 소지가 높다는 거죠. 즉 일본 증시 다음 한국 증시가 각광받는 수순이 나온다는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제가 예상했던 지수 상승 장세가 생각보다 빠른 시점, 빠르면 이번 주 후반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원래는 10월 중순경부터 나오지 않을까 했던 건데 생각보다 빠른 시점에서 그게 나올 수 있으니 그와 관련된 삼성전자 이하의 IT 대형주 및 그 IT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절대 보유해야 된다는 관점도 여기서 도출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고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일단 자막은 지워 놓을게요. 테이블만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외국인들이 현물, 또 기관도 현물 순매수, 쌍끌이 순매수인데 규모가 작기 때문에 의미가 뭐 거의 없고요. 코스닥을 보면 재밌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외국인과 일반 개인들이 서로 대별되게 움직이고 있죠. 일반 개인들이 철저하게 코스닥에 초점을 맞춰놓고 있고 외국인들 슬쩍 발을 빼는 모습인데 재밌는 것은 원래 일반 개인들이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주로 바이오주들이 뜹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아니었죠. 전체적인 뭔가의 시장의 바탕이 좀 바뀌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이 장면에서도 엿보인다는 거죠. 자, 그렇고 나머지는 별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이시스를 잠깐 보면 결국 마이너스 0.22가 됐지만 장중 내내 적어도 플러스 0.2 내지 플러스 0.3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인 콘탱고, 정상적인 강세장을 콘탱고, 베이시스 플러스가 나오는 현상을 콘탱고라고 하죠. 그 반대를 백오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런 현상이 장중 내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이것도 또한 긍정적인, 지수로 봤을 때 긍정적입니다. 그런 상황에 나오는 시사점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런 정도 설명이 됐고요. 시장 특징을 잠깐 자막 올려놓고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장 특징을 보면 종목 장세에 불구하고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현재 보합권 근처에서 맴돌았다는 건데 보편적으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그런 상황일 때에는 다들 아실 겁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적이거나 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탄력적이거나 하는데 그런 모습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오히려 약세였고 코스피가 강보합이었다 하는 점도 약간 특이하고요.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선도 테마, 선 주도주가 부재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약해요. 바이오가 말이죠. 오늘 뭐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바이오니아 같은 급등주가 연이틀 급락하고 있다. 저는 절대 이런 식의 바이오주를 밑도 끝도 없이 막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 추천을 절대로 안 하죠. 바이오주, 바이오니아가 대장주였던 건데 폭락을 했고요. IT주들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이 은근슬쩍 힘을 내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2차전지 관련주들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이거 따라다니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오늘은 그 전에 말씀드렸을 때 대주전자재료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데 부분적으로 매수가 가능하고 갖고 보게 된다는 건데 혹여 그때 원래 갖고 있거나 또 오늘 매수했던 분들은 내일 정도에는 거의 기술적으로 매도입니다. 단기 매도가 되겠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뭐 그 내용은 그 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고 또 5G가 움직였죠. 5G, 서진 시스템, 뭐 기타 등등 이들 5G가 움직인 것은 일종의 테마입니다. 쫓아다니면서 매매하지 마십시오. 그냥 관찰 대상입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로서 바이오니아 말씀드렸고 후성 말씀드렸습니다. 후성은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 시장 전공까지를 좀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주제 삼성전자 얘기,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대형주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일단 오늘까지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삼성전자 차트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차트인데요. 조금씩 가만히 보면 현재 지금
조정을 벗어나는 현재 V자 반등까지는 아예 하더라도 U자형 반등을 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비교적 양호하죠. 근데 5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했다는 건데 아마 오늘 매수한 것까지 합치면 한 7,5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지난 주 말까지 6,788억 정도 순매수했다는 건데 이 규모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결코 무시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꽤 많습니다. 그 같은 기간 한 나흘 동안에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매수했던 규모가 약 2조 3,366억 원 정도, 오늘까지 합치면 대략 한 2조 4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대략적으로 그중에 30% 가까운 정도를 삼성전자에 집중했다는 거죠. 아주 삼성전자를 대거 삼성전자만 매수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동안 금년 들어 내내 삼성전자를 무려 20조 원 정도, 이게 어느 20 정도 순매도했다는 건데 이게 얼마 정도 집중적으로 삼성전자를 매도했냐 하면은 금년 전체 순매도 규모가 약 27조 6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 71.7%가 삼성전자였다는 거죠. 오로지 삼성전자만 집중적으로 때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매물을 내놨습니다. 그랬던 외국인들이 특별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과 관련돼서나 또는 현재 반도체와 관련된 호재가 주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를 5거래일 연속 결코 작지 않은 정도의 그런 규모로 매수했다고 한다면 대체 뭐가 깔려 있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뭔가 내면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일단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그렇게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가는 많이 빠진 건 아니죠. 8만원, 9만원, 최고 9만원에서 지금 7만 5천 원 정도니까 불과 한 15% 정도 빠진 거니까 이 정도면 선방한 거죠. 그만큼 동학개미의 매수 저변이 굉장히 강했다. 기대 이상이었다. 동학개미의 그런 매수가 없었더라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원이 뭡니까? 6만 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 51.8%인데 이게 4년 내 최저치입니다. 삼성전자가 특별히 더 문제가 있는 건 전혀 아닌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외국인들의 지분을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수치 정도 수준까지 한껏 팔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 지나치게 너무 오버슈팅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 피카온론 이미 D램가 현물가는 지난 6월달부터 내려가기 시작을 해서 5월달 고점 대비 현재 D램 DDR4 8GB짜리는 고점 대비 6월달 대비 30% 급락했단 말이죠. 근데 그 내용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을 보게 되면 실적은 그렇지 않죠. 금년 2분기 실적 어닝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3분기, 4분기 실적 전망도 아마도 영업이익 규모가 각각 15조 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금년 토탈 예상 영업이익 규모는 52조 원 정도고 내년도에는 아마도 60조 원 가까이 될 것이다. 60조라고 한다면 사상 최고치인 2018년도 당시 58조 9천 저걸 능가하는 사상 최고치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실적 전망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약간 좀 아쉽다 하더라도 일단 그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미 177조 초대규모 투자가 이미 현재 그 공표가 됐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만간 M&A가 추진이 되겠죠. NXP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뭔가 중대한 M&A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각각의 GAA 기술, PIM 기술 등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었죠. 그런 것도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해서 어쨌든 각각 그 기술력을 통해 상당한 어떤 반전까지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다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이런 것을 보면 외국인들이 연초 금년 연말 내년 연초를 대비하기 위한 선취 매수, 일종의 매집이죠.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닐까. 또 배당 투자 측면도 좀 있습니다. 적어도 장기적으로 그 물량을 다시 걷어들인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중기적으로 그들이 뭔가 삼성전자의 물량을 잡아들여서 그 효과를
단단히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베이시스가 좋아져서 프로그램 매수가 대거 들어오는 상황이 나온다 했을 때에는 그 프로그램 매수 대상 제1순위가 누가 뭐래도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무조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단숨에 하루에 5%씩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4, 4분기 때 대형주 장세를 예고한다는 거고, 그랬을 때 IT 중소형주 반도체 현재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갖고 계신 분들 꽤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그들 종목 중에 좀 답답하게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관계없이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전혀 그들 종목 팔 때가 아닙니다. 자, 반도체 장비 소재주가 그렇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스라 같은 그런 종목들이 마찬가지고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앞서 얘기했던 KH 바텍도 그렇고 또 단타이긴 했지만 이긴 한 MC넥스 같은 종목도 그 IT 맥락이거든요. 전체 흐름상 딱 들어맞는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재료까지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소 느리더라도 충분히 참을만 하죠. 또 공연히 빠른 종목 찾는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더 큰 낭패만 보게 마련입니다. 다소 느리더라도 그들 종목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 흐름상 아주 적확하다 하는 거죠. 그 점을 알 수가 있어요. 2차전지 관련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목 점검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일단 뭡니까? OCI인데 OCI는 벌써 한 2개월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최근 들어 다시 또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자, 일단 6월달부터 6월달에 꺾였던 폴리실리콘 태양광 패널 소재죠. 폴리실리콘 가격이 강세로 전환됐다는 건데 꿋꿋하게 전혀 7월달뿐만 아니라 8월달, 9월달 그리고 내년도까지 그 폴리실리콘 흐름이 가격 흐름이 괜찮을 것이다. 거기 중국 규제와 관련된 측면도 수요 측면도 있고 또 계절적 측면, 계절이 아니라 이상기후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3분기 실적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9천억 정도, 작년 동기 대비 91%면 거의 2배 정도 듣는, 매출이 거의 2배예요. 그 정도로까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10배면 1910. 근데 그게 금년만 그런 게 아니고 내년에도 그렇다는 것이고, 어쨌든 2022년도 내년도죠. 본격 실적 성장, 금년은 일단 회복하는 정도에 만족하는 수준으로 좋아지는 거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좋아진다는 개념인데, 그랬을 때 12개월 선행 EPS 주당 순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PER 수준은 불과 그렇게 오늘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PER이 4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즉 현재 이 상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은 거의 10배 정도까지 PER을 적용시켜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주가의 거의 2배 수준이니까 25만원 내지 30만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건데, 거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우여곡절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차 목표 가격은 16만원, 2차 목표 20만원 정도 보면 된다 하는 관점. 근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온 끝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것은 다소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실적이 뒷받침이 좀 되는 종목이나 부분적인 추가 매수까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료가 있죠. 동양학 부지 약 70만 평 정도 되는 것을 도시개발을 한다는 거죠. 해서 최소한의 약 2조 원 내지 3조 원 정도의 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마 재평가됐을 때 그와 관련된 한 수천억 단위의 평가액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과 들어서 코팅용 피치, 응급계 소재 국산화를 추진하는 것도 또 한 가지 성장 동력을 장착한다 측면에서 봤을 때 좋게 평가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나쁘지 않은, 계속 가지고 가거나 부분적으로 추가 매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후성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 종목은 아닙니다. 후성 오늘 급등을 했죠. 이 종목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이런 내용이 붙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KTB증권 보고서가 나왔다는 건데 6% 인산 리튬이라고 합니다. LiPF6라고 하는 거. 이게 원래 지금 후송의 전매 특허 같은 전해질, 전액 그 첨가제 2차전지 4대 소재 중에 하나가 전해액이죠. 그 전해액에 첨가하는 그 소재가 전해질 6% 인산 리튬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후송이 자랑하고 2차전지 절대적인 소재였던 건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 후송은 이게 가격이 급등해서 호재가 됐다는 건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주업은 냉매거든요. 냉매가스. 근데 냉매가스는 그렇게 수익성이 좋지를 않아서 계속 현재 이 전해 질과 관련된 상당한 비전과 그와 관련 실적 전망이 좋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도 주가는 매고 추지 못했던 것이 바로 후성이었습니다. 그냥 주 가격도 만만해서 일반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종목이고 실제로도 KTB증권에서 목표 가격 상향 조정했지만 상향 조정한 폭에 기존 19,000원에서 불과 21,000원 정도 약간 올렸을 뿐 10% 정도 올린 수준에 불과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24%나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종목이 그동안 일반 개인들한테 상당히 애를 먹인 종목입니다. 일반 대중적인 주가가 만만하니까 많은 개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다른 2차 전지주에 비해서 상당히 못 올라간 케이스였기 때문에 그 반사작용으로 이 종목이 갑자기 주목받았다는 측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실적이 좋아져 상대적으로 싸고 그렇다 치더라도 얼뜻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오늘만 많이 올라갔을 뿐 추후적으로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지 여부는 매우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후성 부러워지지 말자 하는 관점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내 종목이 갑니다. 근데 저는 SKC를 보고 있는데 꼭 SKC를 고집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만약에 SKC가 아닌 다른 삼성 SDI나 LG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삼성 SDI나 애들은 뭐 첨보도 있고요. 또 대주전자재, 이건 좀 다르죠. 그건 일단 당주는 매도로가 말씀드렸고, 포스코 케미칼, 또 현재 또 LNF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SKC로 계속 정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SKC 갖고 계신 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렇고 자, 마지막 종목으로서 KH 바텍인데 지난주 말에 일단 급락을 했고요. 오늘은 별달리 어제 급락한 건 약간 억울한 만큼 탄력에 나올 만도 한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으니까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워낙 그 사이 현재 주가 22,000원 정도 3만원 넘어갔으니 이건 일반 개인이지만 외국인 기관들도 잔뜩 산 종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매물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서 조정을 좀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적 추이인데 금년도 금년이지만 금년 하반기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베이스로 굳히고 그 흑자가 증폭 대폭 늘어난다는 건데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훨씬 좋아진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금년 현재 갤럭시 폴드는 아니고요. 폴더블 폰 전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주도를 합니다. 폴더블 폰 전체 출하량이 890만 정도 했던 건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990만 대, 1000만 대 정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전망되고 있고요. 내년도 또 1550만 대인데 그 1750만 이거 사실 추정치인데 아마 더 크게 늘어날 소지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부터는 애플도 참여를 한다는 거죠. 현재 이쪽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먹히기 시작했다는 것을 애플도 인지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해서 그 전에 삼성전자가 미 시장에 선점하기 위해서 상당폭 그와 관련된 경쟁력을 키우고 시장에 이 애플 폰을 대중화시키는데 역량을 집중시킬 소지가 상당히 크죠. 그랬을 때 그 대표적인 수혜 대상 현재 외장 힌지 경첩입니다. 그것을 독점주로 공급하는 현재 KH 바텍이 절대적인 수혜를 받는다는 건데 이제 뚜껑을 열었을 뿐입니다. 뚜껑을 열었을 뿐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해서 금년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최소한 내년까지는 이 시세는 계속 분출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관점은 특히 폼 팩터 현재 이 형태 구조, 형태 인자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었다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약간 조정받은 것을 크게 우려하거나 답답해할 필요 없이 그냥 뚝심 있게 계속 가지고 가시면 되고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1차 목표치를 수정을 했죠. 4만원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또 그 외에 MC넥스, 하나마이크론, 테스나 이들 종목은 앞에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처드 양양수입니다. 오늘이 9월 6일 올해 지금 현재 시간 4시